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다니까 뭐 꼬라지 좀 봐.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날 처음 확실히 깨달았다. 명절 오후 3시 할머니 댁 큰 방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큰 고모 최은옥이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언니 아직도 시장 좌판에서 고생해. 우리 큰애는 벌써 호주 의대 들어갔다니까. 둘째 고모 최은희가 맞장구 쳤다. 그녀의 손목에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맞아. 우리는 이번에 강남 아파트도 하나 더 샀어. 임대료만 월 300이야. 어머니 강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김치를 썰고 있었다. 거친 손등에 밴드를 붙인 채로.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야채를 팔아번 돈으로 명절 차례상을 차린 그 손으로. 셋째 고모 최은미가 톤을 한 옥타브 높였다. 언니도 좀 편하게 살아봐. 시장 일 그만두고.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넘게 새벽 서리를 맞으며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어깨가. 아버지 최도윤은 소주잔만 기울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본인도 작은 식당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였으니까. 엄마, 물 좀 갖다 주세요. 큰 고모의 말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무릎이 아픈데도 절뚝거리며. 그런 어머니를 보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때였다. 우리 민석이는 뭐하니? 아직도 취업 안 됐어? 큰 고모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조롱이 섞인 그 익숙한 눈빛. 연구원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얼마나 받아? 우리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라 연봉이 1억은 넘는데.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그 표정을 보자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다. 그래서 집도 못 사고 엄마 고생시키는 거야? 둘째 고모의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물컵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새 고모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집중됐다. 그만 좀 무시하세요. 내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고모들의 웃음이 멈춰졌다. 어머니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탁!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등기부등본이 펼쳐지며 강남역 150억 상업용 빌딩 소유주 윤민석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드러났다. 고모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이제 진짜가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인생은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새벽, 어머니 강은주는 시장으로 향했다. 30해 넘게 걸어온 그 길을. 낡은 운동화 밑창이 너무 얇아져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다. 또 가시네요, 사장님. 옆 가게 김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웃음 뒤로 숨겨진 피로는 아무도 몰랐다. 좌판 위에 시들지 않은 배추와 물을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어머니는 늘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2,500원 안 돼요? 흔한 일상이었다. 500원을 깎아달라는 손님 앞에서 어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500원이 점심값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반기는 건 빈집뿐이었다. 남편 최도윤은 오늘도 사업상 회의라며 나가 있었다. 실제로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터였다. 여보, 나 늦을 것 같아.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배경으로 들리는 노래방 음악과 웃음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시장에서 못 팔고 가져온 시든 야채들로.
그래도 아들 민석이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국을 끓였다. 엄마, 오늘 힘들었지? 연구소에서 돌아온 민석이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때만은 어머니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괜찮아. 엄마가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숨겨진 30년의 무게를.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가혹해졌다. 시댁에서 만나는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잘 나가는 며느리들이었다. 남편들은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고 아이들은 명문대에 다녔다. 언니, 이번에 우리 아들 장학금 받았어. 전교 1등이래. 와, 대단하다. 우리는 딸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금상 받았어. 그런 자랑들 사이에서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시장 좌판의 일상을 500원 깎아달라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새벽 설이 맞으며 걷는 길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은주 언니는 요즘 어때? 아들 취업은 됐어? 차갑게 던져지는 질문들. 아직 연구원 일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힘내. 위로인 듯하지만 실은 우월감의 표현이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민석에게 말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더 잘해줬으면. 왜 그런 소리 해요?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민석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어머니를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추석날 아침 6시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했다. 민석아, 어서 일어나. 할머니 댁에 가야지. 명절 음식 준비는 언제나 어머니 혼자의 몫이었다. 아버지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TV만 보고 있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기만 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이는 어머니의 손놀림은 빨랐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벌써부터 걱정이 가득했다. 또 뭐라고 할까? 중얼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큰 고모 최은옥은 새로 산 샤넬 백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고 둘째 고모 최은희는 목에 걸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언니, 오랜만이야. 어머, 아직도 그 가방 들고 다녀? 우리는 이번에 백화점에서 이거 샀어. 첫 인사부터 비수가 날아들었다. 어머니의 10년 된 가방을 힐끗 보며 던진 말이었다. 셋째 고모 최은미가 거들었다. 맞아. 언니도 좀 꾸며.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최소한 몸단장은 해야지. 살짝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독은 치명적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리고 우리 큰아들 말이야. 이번에 승진해서 부장 됐어. 연봉이 1억 5천 넘는데. 와, 대단하다. 우리 둘째는 의대 본과 3학년이야. 성적도 상위권이고. 자랑 릴레이가 시작됐다. 성공한 남편 이야기, 똑똑한 자녀 이야기, 새로 산 집과 차 이야기.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은주 언니는 뭐 특별한 소식 없어? 큰 고모의 질문에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래.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뭐. 위로 같지만 사실은 동정이었다. 그 말투가 어머니를 더욱 위축시켰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해졌다. 언니가 만든 음식이니까 맛있긴 하겠지만 요즘 우리는 호텔 뷔페에서 명절 음식 주문해서 먹어. 편하고 맛도 좋고. 둘째 고모의 말에 다른 고모들이 맞장구 쳤다. 맞아. 시간도 아끼고. 언니는 정말 고생 많이 해. 고생이라는 단어 하나에 어머니의 30년이 축약되어 있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단지 고생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최도윤은 옆에서 소주만 마시고 있었다. 아내를 위해 한마디 거드는 것도 없이 자기야 술 그만 마셔. 운전해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버지가 짜증을 냈다. 명절인데 술도 못 마셔? 분위기 맞춰.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을 탁 치며 눈치를 줬다. 고모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는 몸짓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30년 가까이 참아온 서름이 그 작은 몸짓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번에 제주도 펜션 예약했어. 가족 여행 겸 휴가로. 좋겠다. 우리도 작년에 일본 갔었는데. 여행 자랑까지 더해지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했다. 우리 가족은 근처 찜질방도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다. 민석이는 언제 장가가니? 요즘 집값도 비싸고 취업도 어려운데 걱정 많겠어. 큰 고모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우리 형편을 떠보는 질문이었다. 어머니가 나 대신 대답했다.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아, 그래? 우리 아들은 벌써 결혼 준비 다 끝냈는데 강남에 신혼집도 마련했고 또 다른 비교 또 다른 상처. 그때였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고개 숙인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낼 시간이 왔다.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지킬 방법을. 2021년 겨울 의료기기 연구소에서 야근을 하던 나는 우연한 발견을 했다. 기존 심전도 측정기의 오차를 90%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다. 이거 대박이네요, 민석 씨. 동료 박 선배가 내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러웠다. 회사에 보고하면 모든 권리를 회사가 가져갈 것이 뚜렷했다. 그래서 나는 비밀리에 특허를 준비했다.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특허 서류를 작성했다. 변리사 사무실을 오가며 수십 번 수정했고 특허청에 직접 출원했다. 이 기술이면 충분히 상용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허 심사관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2022년 여름 드디어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그리고 얼마 후 국내 대형 제약회사 H사에서 연락이 왔다. 윤민석 연구원님이시죠? 귀하의 특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H사 본사 42층 회의실.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나를 맞았다. 이 기술이라면 당사 의료기기 부문 매출을 30% 이상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김진호가 말했다. 특허 매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은 250억 원입니다. 250억. 그 숫자를 들은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던 그 모습이. 계약하겠습니다. 협상은 한 달간 이어졌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그리고 2023년 봄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다. 250억 원. 내 통장에 들어온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부동산 컨설턴트 정민수를 만났다. 강남역 인근에 좋은 상업용 빌딩이 나왔습니다. 150억 원인데 임대 수익률이 연 8%예요. 보여주세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빌딩이었다. 1층은 은행, 2-3층은 학원가, 4층 이상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월 임대료 수입이 1억 원 정도 됩니다. 완벽했다. 구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같은 지역에 40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다.
회사 동료들도 가족도 아무도 몰랐다. 가끔 어머니가 물었다. 민서가 요즘 늦게 들어오네. 연구 때문에 바빠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부동산 계약서 검토하고 세무사와 상담하고 변호사와 미팅하느라 정말 바빴으니까. 2023년 여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나는 강남역에서 2분 거리에 있는 12층짜리 빌딩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오피스텔 한 채의 주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다니며 월급쟁이 연구원 행세를 했다. 어머니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명절이 될 때마다 고모들의 무시를 참아가며 때를 기다렸다. 언제쯤 말씀드릴까? 혼자 중얼거리며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다. 소유주 윤민석이라고 적힌 그 문서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무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이제 사용할 때만 남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다. 고모들의 조롱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다. 그만 좀 무시하세요. 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고모들의 웃음이 순간 멈춰졌다. 큰 고모 최은옥이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뭐? 이 애가 지금 뭐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3년간 준비해온 그 순간이었다. 탁! 봉투를 식탁 위에 내던졌다. 등기부등본이 펼쳐지면서 강남역 상업용 빌딩 소유주 윤민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둘째 고모 최은희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눈을 크게 뜨더니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뭐야?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강남역 2분 거리 지상 12층 상업용 빌딩이요. 셋째 고모 최은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설마 이게 내 거라는 얘기야? 네,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큰 고모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안경을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에이, 이것도 가짜지? 나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여기 시세 확인해 보세요. 150억 원이요. 150억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또렷하게 표시됐다. 어머니 강은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서가 이게 무슨... 잠깐만요, 엄마. 더 있어요. 나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다. 이것도 같은 지역이에요. 40억 원짜리 오피스텔. 이번에는 아버지 최도윤이 소주잔을 놓고 일어났다. 민서가 설명 좀 해봐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의료기기 특허를 팔았습니다. 250억 원에요. 250억.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에이, 이상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니지? 아니요. 정당한 연구 결과예요. H제약에서 심전도 측정 기술을 매입한 거고요. 둘째 고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H제약. 진짜 대기업이네.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고모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3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매번 무시당하시는 걸 보면서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왜 무시당해야 해요? 내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다. 명품백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강남 아파트가 뭐가 그리 자랑할 일입니까? 큰 고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가 고모가 농담한 거야. 농담이요? 매년 명절마다 똑같은 농담을 하시네요. 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월세 계약서였다.
이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가 1억 원입니다. 어머니 월급의 20배예요. 숫자가 주는 충격은 강력했다. 고모들은 할 말을 잃었다. 둘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연구원 일은 왜 계속하니?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에 고모들이 더욱 당황했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몰랐을 때도 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30년간 참아온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고모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30년간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새벽 서리를 맞으며 시장에 나갔던 날들, 500원을 깎아달라는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순간들, 명절마다 시누이들의 조롱을 참아야 했던 시간들. 엄마. 나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들아, 정말이니? 네, 엄마. 진짜예요. 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계약서였다. 엄마, 이거 보세요. 계약서에는 증여자 윤민석, 수중자 강은주라고 적혀 있었다. 이 오피스텔, 이제 엄마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더욱 커졌다. 뭐라고? 나한테? 네. 40억짜리 오피스텔이에요. 강남역에서 걸어서 3분. 고모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언니라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40억 부동산의 소유주가 된 것이다. 큰 고모 최은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주 언니, 축하해. 목소리에 어색함이 가득했다. 방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민서가 이런 큰 돈을 엄마한테, 엄마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 먹여 살리신 분이잖아요. 명품백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하신 거예요. 둘째 고모 최은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민석이 말이 맞아. 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하지만 그 고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른 의미였다. 동정이 아니라 존경의 표현이 되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시누이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생했다고 인정해줘서. 아버지 최도윤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으로 갔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괜찮아요, 여보.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 있을 뿐이었다. 셋째 고모 최은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그럼 이제 시장 일은 계속할 거야? 어머니의 대답이 의외였다. 그게 내 일이거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내 어머니다웠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엄마.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고모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가 너무했나? 이제야 사과가 나왔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는 너그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지? 내가 고모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가족으로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둘째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연하지. 언니를 우리가 왜? 그때 어머니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다. 뭐 하러 가세요? 저녁 준비해야지. 명절인데. 엄마, 이제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큰 고모가 앞치마를 두르며 일어났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도 따라 나섰다. 우리도 도울게, 언니. 3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40억짜리 오피스텔보다도 값져 보였다. 저녁상이 차려진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무시하던 고모들이 이제는 눈치를 보고 있었다. 40억 오피스텔 소유주가 된 어머니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 큰 고모 최은옥이 어색하게 칭찬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그래? 고마워.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다. 식사 중간 둘째 고모 최은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가 혹시 그 빌딩에 사무실 공간 있니? 있어요. 왜요? 우리 남편이 작은 사업하는데 강남 쪽으로 사무실 옮기려고 하거든. 셋째 고모 최은미도 거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강남역 근처면 교통도 좋고. 나는 젓가락을 놓고 그들을 바라봤다. 임대료는 시세대로 받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고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셔야 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언니를 우리가 왜? 지금까지처럼 명절마다 자랑하고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럼.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 일하시는 것도 존중해 주세요. 언제까지 고생할 거냐는 식의 말 대신에요. 둘째 고모가 어색하게 웃었다. 민서가 고모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거든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민서가 됐어. 아니에요, 엄마. 확실히 해야 해요. 나는 다시 고모들을 바라봤다. 이 조건들 지킬 수 있으시면 임대 계약 해드릴게요. 못 지키시면 다른 업체 찾으세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깔보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었다. 큰 고모가 머리를 숙였다. 미안해, 은주 언니. 정말 미안해. 진짜 사과였다. 우리가 너무 못됐어. 둘째 고모와 셋째 고모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다. 언니 용서해줘. 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름의 눈물이 아니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아버지 최도윤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우리 민석이가 대단한 일을 해냈네.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 편 들어주세요. 당연하지. 앞으로는 아내 편이 최우선이야. 30년 만에 듣는 약속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고모들이 설거지를 자청했다. 언니는 쉬어. 우리가 할게. 이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나와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민서가 꿈 같아. 꿈이 아니에요, 엄마. 현실이에요.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야. 엄마가 참을 필요 없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어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아들아. 저도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키워줘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고모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맞아. 우리가 너무 몰랐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돈으로 세운 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진짜 가족애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다.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 후 평온한 일상이 갑작스럽게 깨졌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서가 큰일 났어.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할머니 김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심근경색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텐트 시술과 입원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큰 고모 최은옥이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봤다. 그렇게 많이? 둘째 고모 최은희가 머뭇거렸다. 우리 집도 요즘 애 학비 때문에. 셋째 고모 최은미도 마찬가지였다.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 방금 전까지 자랑하던 경제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작 가족이 위급할 때는 핑계만 늘어놓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낼게. 엄마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 받으면. 그 순간 나는 일어섰다. 제가 냅니다. 민서가 하지만 할머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병원 원무과로 향했다. 신용카드를 꺼내며 직원에게 말했다. 수술비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200만 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간단한 일이었다. 월 임대료 1억 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3천만 원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하지만 고모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수술이 시작되자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6시간이 걸리는 긴 수술이었다. 민서가 미안해.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둘째 고모가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신데. 정작 며느리가 담보대출까지 받으려 하고. 셋째 고모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구나. 어머니가 그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서로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엄마. 나는 고모들을 바라봤다.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틀렸을 뿐이죠. 무슨 뜻이야? 명품 백살 돈은 있으면서 할머니 수술비는 없다고 하시잖아요. 고모들이 할 말을 잃었다. 강남 아파트 사고, 해외여행 가고, 자녀 사교육비 쓰는 돈은 있으면서요. 팩트를 지적당하니 그들은 더욱 위축되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수술이 끝났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수술 잘 됐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깨어나자 가장 먼저 찾은 건 어머니였다. 은주야. 고마워. 할머니는 며느리가 수술비를 내려 했다는 걸 알고 계셨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석이가 다 해줬어요. 민석이도 고맙지만 내 마음이 더 고마워. 그 순간 고모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딸들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서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고모들도 변할 거야. 이번 일로.
어머니는 여전히 그들을 믿고 있었다. 나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 되기를. 할머니가 수술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큰 고모 최은옥이 할머니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다. 30년간 며느리에게 맡겨두었던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이쪽 다리 아프시죠? 마사지 해드릴게요. 고마워, 은옥아. 할머니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다. 둘째 고모 최은희는 어머니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언니, 이 사과 어때? 달콤해 보이지? 응, 고마워. 어머니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시누이가 자신을 위해 과일을 깎아주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다. 셋째 고모 최은미는 병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언니, 바닥이 좀 더러웠어. 내가 깨끗하게 닦을게. 나는 문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변화는 진짜였다. 민서가 왔구나. 할머니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기분 어떠세요? 좋아. 딸들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고모들이 부끄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큰 고모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미안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30년 동안. 둘째 고모가 눈물을 훔쳤다. 언니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명품 쇼핑만 했어. 셋째 고모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수술비도 못 내면서 여행 자랑만 했고, 어머니가 그들을 위로했다. 괜찮아.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니야, 언니. 괜찮지 않아. 큰 고모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앞으로 바뀔 거야. 진짜로. 그날 오후 아버지 최도윤이 병실에 왔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술 끊었어. 뭐라고? 30년 만에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하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민석이가 보여준 게 뭔지 알겠어. 가족을 진짜로 지키는 게 뭔지.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도윤아, 고맙다. 어머니, 제가 더 고맙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다. 어머니,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예상보다 일찍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가족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시니까 치료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의사가 나가자 할머니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고맙다, 다들. 이렇게 해줘서.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뭘?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 와도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요. 큰 고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둘째 고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저녁 무렵 고모들이 어머니를 애워싸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니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회복식 만들어줄게. 아니야, 우리 집이 더 가까워. 우리 집에서 해. 아니다, 나도 뭔가 해야지. 3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시누이들이 며느리를 챙기려고 경쟁하는 광경.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서가 기적 같아. 뭐가요? 30년 동안 바뀌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으로 세운 벽도 진심 앞에선 무너질 수 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든 축복이었다. 1년 후 다시 찾아온 추석날.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언니 왔구나. 어서 와. 큰 고모 최은옥이 환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았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다. 이거 뭐야? 홍삼이야. 언니 몸에 좋을 것 같아서. 1년 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둘째 고모 최은희는 부엌에서 이미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 앉아 있어. 올해는 우리가 할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안 돼. 언니는 손님이야. 셋째 고모 최은미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이 자리에 앉아. 가장 편한 자리. 어머니를 상석에 앉히려는 모습이 놀라웠다. 이상해. 내가 왜 여기에? 당연한 거야. 우리 큰언니인데. 할머니 김정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 1년 전의 위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은주야, 올해는 정말 편하겠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딸들이 다 하겠다는데. 정말로 고모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전 부치기부터 나물 무치기까지. 점심상이 차려지자 분위기는 더욱 달라졌다. 언니, 이 갈비찜 어때? 언니가 해준 그 맛이랑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큰 고모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정말 맛있다. 고생했어. 언니 말이면 됐어. 예전 같으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어머니의 평가가 가장 중요했다. 민서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둘째 고모의 질문에도 변화가 느껴졌다. 예전처럼 취업이나 결혼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잘 지내요, 고모. 연구일 재미있어? 네,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서. 그럼 됐다.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다. 아버지 최도윤은 정말로 술을 끊었다. 여보, 차 마실래? 어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우려주며 말했다.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잘하고 있잖아. 앞으로 더 잘할게. 식사 중간에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그런데 우리 빌딩 임대료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왜? 아니야, 불만이 아니라 감사 인사하려고. 무슨?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강남역 근처라서 그런지 손님도 많이 와. 둘째 고모도 거들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민석이 덕분에 사업이 번창하고 있어.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셋째 고모가 눈물을 글썽였다. 민서가 정말 고마워.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줘서.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제가 지켜드리는 것뿐이에요. 오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할머니 산소에 성묘를 갔다. 할아버지 봤죠?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해졌어요. 할머니가 산소 앞에서 중얼거리셨다. 은주가 고생 안 해도 되고 딸들도 달라지고. 고모들이 어머니 양옆에 서서 팔짱을 끼었다. 언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우리가 진짜 자매처럼.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서가 1년 전 일이 꿈 같아. 좋은 꿈이에요? 최고의 꿈이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그 명절날 나는 분노로 등기부등본을 내던졌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었다. 고모들이 진심으로 변하고 아버지가 책임감을 갖고 할머니가 건강을 되찾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당당하고 행복해진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어머니의 대답에 나도 미소를 지었다. 돈으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결국 남은 건 돈이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이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함께 변하는 거였구나. 창밖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새로운 명절의 시작이었다. 오늘도 청취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